자, 그리고 이제, 한동의 지역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 국가하고 보게 되면 한동의 지역이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당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동의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진흥 개발 정책이라든가 장지2 개발 정책 이걸 통해서 동해안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두만강 쪽하고 이제 러시아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동료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그 낮은 선봉 지역에 그 항구를 조차를 함으로 인해서 동해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도가 크게 나오질 않았는데 사실 그 극동 러시아 지역이 자원이라든가 다른 자원은 많고 인구는 적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의 그 자원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극동 시베리아를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환동에 있는 지역 국가들하고 결합을 해서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극동자 바이칼 경제정책, 그리고 극동지역 장기 발전 전략 2025라든가, 그리고 러시아 극동 발전부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극동지역 개발과 환동의 지역을 연계를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러시아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히 가스,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정 부분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예외화 다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을 이제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통해서 외화를 이제 획득하고자 하면서 낮은 선봉 경제 특구 지역을 만들게 됩니다. 1992년 이제 동북아시아 국제적인 무역, 금융, 관광 기조를 건설한다는 이제 거창한 맹군하에 설정한 자유경제 무역 지대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한 긴장 관계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띠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동해안, 일본은 이제 서해안 쪽인데 교역을 확대하고 관광객을 유출을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이제 개발하려고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환동의 지역에서는 기존에 이제 발전되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각국은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국제 간의 긴장 관계라든가 갈등 관계가 계속됨으로써 가시적인 협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장지2 개발 계획이라든가 GTR, 두만강 개발 계획을 이제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각국의 개발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동의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어떤 협력 체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국가 간의 협력 체제,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체제, 그리고 시민 단체, 바로 이제 시민 단체 차원의 협력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협력 체제로서는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든가 에이펙, 아태 경제 협력체, 동아시아 정상회의, 육자회담, 이건 대표적으로 한반도 북한의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육자회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GTI라고 해서 바로 두만강
개발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지방 정부 간의 협력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이건 주로 이제 경상북도에서 주로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뭐 노동포럼, 환동의 지성장회의, 동아시아 관광포럼, 환동의 건전도시회의,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이것은 중앙정부라기보다는 바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세 방안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과거에는 민주국가가 중요한 행위체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는 다양한 행위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국가 행위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경향, 바로 다양한 행위체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런 지역주의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합돼서 나타나는데, 바로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바로 환동의 지역에서는 이것을 중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아직도 이 지역 협력체가 가시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선언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민, 반감 수준, 그리고 어떤 정부 요인이 한 반 정도고, 그리고 민간인 단체가 반 정도, 이런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비공식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라든가 지역형 협력체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죠? 바로 유럽이죠, 유럽.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기의 형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렇게 협력이 순조롭게 그리고 발전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까? 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제 각 구성원들, 소위 말해서 환동의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그 지역주의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리고 각국은 환동의 지역에서 협력,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쌍방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과의 그 쌍구적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동의 지역에서 협력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지역 단위로 봐서는 이제 그 동해를 끼고 있는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만 달리 생각하게 되면 관련된 국가의 규모라든가 발전 정도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관계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인구적인 면을 보더라도 이제 그 러시아의 중국의 동북 삼성하고 러시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인구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게 나습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가 차이가 많죠. 아까 설명했듯이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죠. 여전히 국가 영역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태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력이라든가
개발 정책, 그리고 상호 간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 그것이 협력보다는 아직까지 중앙의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지역 협력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중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이고. 자,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경제 발전 정도, 역사 발전 정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인식 자체도 중충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전 근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근대적인 어떤 이런 측면, 그리고 탈근대적인 이런 측면들이 이렇게 중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동의 지역주의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굳이 러프하게 도용을 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바로 이제 중국 중심의 이제 국제 질서였죠. 환동의 지역도 그렇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중화 사상이라든가 유교 질서가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쳐왔던 겁니다. 20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근대 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제 인식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대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중심이죠. 그리고 영토 중심, 그리고 패권주의가 중심을 하고,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 질서를 형성해 왔던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어떤 세계화 경향이라든가, 그리고 세방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일정 부분 발달하면서 탈근대 패러다임이 서서히 이제 힘을,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심주의,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20세기 말 이후부터는 현 시점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대체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다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환동의 지역의 갈등 구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근대 패러다임이 여전히 동북아시아라는 환동의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근대 패러다임이 모든 것을 또 설명하는 그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굳이 이제 미래를 예상을 한다면은 점차 근대 패러다임하고 전통 패러다임이 역할이 줄어들고 공동체 패러다임, 생태주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 동북아시아 그리고 환동의 지역이 나아갈 방향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환동의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각각 개개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날 이제 동북아시아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태죠. 특히 그 중국의 그 방공 식별 부위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이제 전략이 서로 충돌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이 이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은 서로 상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 군사적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이런 역설을 우리가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해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 서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적인, 군사적인 갈등 관계, 안보적인 갈등 관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지역, 특히 한동의 지역은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교류하면서 점점 더 정치 갈등 관계는 커져나간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게 이제 중국 학생이죠? 지금 우리 일본 학생은 없지만 일본 학생 있었죠. 자, 이것은 뭡니까? 2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전히
정치 경제적인 혼란하고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각국 그리고 환동의 지역의 관련 국가들은 각각 자기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제 아시아 제 금융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자,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신흥 대국 관계, 그 G2 관계를 새로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바로 이제 모통 국가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경화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느끼면서 바로 극동을 중시하는 전략을 서서히 펴고 있는 거예요. 자, 북한 같은 경우도 이런 국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병진 노선을 지금 펴고 있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제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으로 한반도의 이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과거에 단순한 국가 간의 게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게임이 법칙이 형성되는 이제 과정이 있다. 이런 동아시아의 이제 현상이 한동계 지역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20세기 후반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계화 추세, 서로 상호 협력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는 어떤 그런 갈등 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긴장이 가장 첨예한 지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질서하고 세계 중국의 질서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일본, 뭐 한국, 북한, 러시아가 이제 그 복잡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공간이 바로 한동계 지역이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강대국 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큰 질서가 바뀔 때는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명나라하고 청나라 교체기에 무슨 일을 겪습니까? 그렇죠. 명정황을 겪게 되죠.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피 역사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한반도에 이제 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 격치기에 이 바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격치기에 이제 한반도는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945년 이제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는 이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소련이라는 또 대결 속에서 한반도는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그리고 중국, 미국의 동맹이라는 구도, 그리고 지금은 소련이 아니지만 과거에 소련, 중국, 북한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서서히 이제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구도는 서서히 해체가 되고 새롭게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상하는 이 과정, 그리고 미국은 기존의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 그것이 충돌하면서 오늘날 한반도 주변, 특히 한동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중국이 동북 삼선을 개방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나진항, 선봉항 사용공을
획득하면서 바로 동해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진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하고 일본의 영향이 지배하려던 이 동해 안에 다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그 서서히 충돌되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 그리고 한반도의 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약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이제 확대시켜서 인간의 그 삶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안보 문제가 내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안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인간 안보적인 측면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동북 공정 문제라든가 집단 자위권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영토 분쟁 문제, 그리고 해양 영유권 문제. 이것은 기존의 정치 안보 개념을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또 하나 어떤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이제 그 활동의 지역에 어떤 인간 안보 문제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19세기 이전의 전통 패러다임이라든가 20세기의 근대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21세기의 탈근대적인 패러다임이 중충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측면, 근대적인 측면, 그리고 탈근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사고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민족주의, 발전주의로 완전히 하락되지 않고 그리고 생태주의 및 인간주의를 포괄하는 프로젝트로서의 환동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중심과 주변의 이중적인 구도, 중심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환동의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주변 지역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주변부와 중심부가 공유하는 공통의 공간, 그리고 공존의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환동의 지역의 실상을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와 자연, 그리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항과 지방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환동의 지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